광분석기 SM110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인 광센서, 충전용 케이블, 스탠드 결합용 자석, 케이스로 구성됩니다. 스탠드용 자석을 결합합니다. 충전을 하실 땐 공급된 충전용 케이블을 광센서의 USB 마크가 표시된 것에 결합하고 PC로 연결합니다. 이때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PC에 충전하십시오. 충전 커넥터 반대편의 스위치가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장비가 켜지고 센서의 아랫부분에 밝은 녹색 등이 표시됩니다.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기기가 꺼지고 센서의 아랫부분에서 붉은색 등이 표시됩니다. 기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5.2 버전 이상의 운영체계가 설치된 스마트폰인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5.2 버전 이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애플폰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연결하여 스펙트라 펜이라 타이핑하면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됩니다. 이 앱을 설치합니다. 앱이 설치되면 앱을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 시 블루투스 연결을 요청하면 허용하시고, 실용이 완료된 후 스마트폰의 위치 인식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시어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실행하시고 앞의 점검 사항이 완료되면 기기가 스마트폰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화면 상단의 메뉴바를 터치하시고 하부 메뉴 중에서 커넥션을 터치하시면 연결이 진행됩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의 블루투스 마크가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기기의 상단에 오렌지색 삼각 마크가 뜨면 장비를 컬리브레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분석기는 분광계이므로 반드시 다크 칼리브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화면 왼쪽 상단의 메뉴바를 터치하여 중간의 다크 칼리브레이션을 터치합니다. 다크 칼리브레이션을 하기 전 반드시 PC 통과할 수 없는 검은색 천으로 센서를 완전히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손바닥으로 커브하는 것은 손에서 나오는 적외선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완전히 가린 후 화면 하단에 표시된 칼리브레이트 스위치를 터치하면 칼리브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오렌지색 삼각 마크가 없어지고 기기의 값이 안정됩니다. 연결과 칼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화면은 스펙트로메타와 라이트메타로 구분되고 스펙트로메타 부분이 표시됩니다. 스펙트로메타 화면은 광파장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광파장의 구성을 표시합니다. 반면에 라이트메타 화면은 광파장을 수치화한 것을 표시합니다. 즉 광도를 표시합니다. 라이트메터를 볼 때는 화면의 라이트메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 상단부터 와트, ppfd, 럭스 값이 표시됩니다.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단위를 터치하면 그 단위의 화면이 크게 표시됩니다. 수치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자연적인 광의 변화가 있거나 비닐이나 햇빛 가림막으로 차단하여 광도를 조절할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파장의 광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장비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몰로 표시되는 ppfd는 광의 파장 중에서 400에서 700나노미터 범위의 광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면에서 ppfd 값의 아래 작은 글씨로 파장의 범위를 400에서 700나노미터로 초기화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와트 값도 ppfd와 같이 기록이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광파장의 광도를 알고 싶거나 특정 범위만의 광도 값의 변화를 알고 싶을 때 화면 중간 수평선 위의 슬라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측정하는 파장 범위를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치의 변화도 표시됩니다. 슬라이드 중 왼쪽 것은 낮은 파장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것은 높은 파장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가 400에서 700나노미터를 벗어나면 ppfd 마이크로몰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마이크로 에인슈타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광도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이 화면에서 범위를 조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원하는 범위의 정확한 광도값입니다. 400에서 700나노미터 범위의 스펙트로메타 값은 PC로 이전하여 저장이 되고 표시되나, 라이터메터에서 측정된 값은 스마트폰 저장 및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이 화면의 수치를 기록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PC상에서 약간의 조정 후 범위별 수치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은 스펙트로메타 화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라이트메타 화면에서의 수치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 제조사의 안내입니다. 화면 하단의 그래프는 광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 중간 오른쪽에 정지 버튼과 시작 버튼이 있는데, 화면의 정지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정지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기록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화면의 정지 버튼이 보이면 기록 중이고 시작 버튼이 보이면 정지 중입니다. 화면에서 스펙트로메타를 터치하여 스펙트로메타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실시간 광파장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저장 기능은 이 화면에서 실현됩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 플러스 표시를 터치하면 현재의 그래프와 구간별 값이 저장됩니다. 이때 하단에 measurement 1이라고 표시됩니다. 다음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 다시 플러스 표시를 터치하면 하단에 measurement 2라고 표시되고 화면에서 다른 색깔의 그래프로 저장됩니다. 저장을 추가하면 계속 그래프가 생성되고 그래프의 이름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이때 화면에 여러 개의 저장된 그래프와 현재의 그래프가 표시되므로 특정 그래프를 보기에 혼란스러우면 각 그래프 이름의 우측에 체크 표시를 터치하여 제거하면 화면에서 그래프가 사라집니다. 다시 터치하면 체크 표시가 되고 그래프는 복원됩니다. 이때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된 그래프의 이름은 measurement 1, 2, 3로 저장되므로 사용자가 그래프의 이름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시면 유용합니다. 각 이름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름 부분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이름을 변경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영문과 숫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이 스마트폰에서는 가능하나 PC에서 자료를 편집할 때 호환되지 않습니다. 저장된 그래프와 자료를 완전히 삭제할 때는 그래프의 이름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화면에서 특정 부분의 파장값을 알고 싶으면 화면 그래프의 특정 부분을 터치하면 그 부분의 나노메타 값이 표시되고 드래그나 다른 부분을 터치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장비 사용 시 스마트폰 화면에 정지 마크가 표시되면 기록 중이고 시작 마크가 표시되면 정지 중이므로 기록을 위해서는 이것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된 자료는 완전히 저장된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의 앱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장하기 위하여는 메뉴바에서 쉐어를 터치하여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전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저장된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SI사 광분석기 스펙트로펜 미니의 사용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전송된 기록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PSI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별도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스펙트라펜 소프트웨어 1.1.0.8 버전과 레지스트레이션 키가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식물 생리 분석기 폴리펜 PR400 시리즈나 광 분석기 스펙트라펜 LM500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 중에 그 소프트웨어가 1.1.0.8 이상의 버전이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후 스펙트라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상단 메뉴 중 우측의 헬프를 선택하고 그 중 레지스트레이션을 선택하여 제공된 키 넘버를 입력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면 다운로드된 자료를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면 오픈을 클릭하여 저장된 자료를 읽어옵니다. PC 화면에 전송된 그래프가 표시되고 우측 상단에 그래프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프를 각각 표시나 삭제, 이름의 변경 또는 전체의 삭제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이름 앞의 체크 표시를 선택하시면 필요한 그래프의 표시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그래프가 사라진다고 자료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자료는 반드시 세이브 기능을 활용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스코프와 이레디에이션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스코프를 클릭하면 광센서의 로우 데이터가 표시되고 이레디에이션에서는 마이크로 아인슈타인이나 마이크로 와트 값으로 환산된 수치의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ppfd 마이크로몰은 전체 광 파장의 광도인 마이크로 아인슈타인에서 식물에 필요한 400에서 700나노미터 범위만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이레디에이션 화면에서 상단 오른쪽 그래프 이름 앞에 이중 화살표와 단위값 마이크로 아인슈타인, 마이크로 와트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화살표를 누르면 그래프를 표시할 것이냐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수치값을 표시할 것이냐를 선택합니다. 수치값을 선택하면 럭스와 파, 마이크로와트 값이 표시됩니다. 이때 파와 와트는 400에서 700나노미터 범위의 값만 표시됩니다. 그 이외 범위의 수치를 확인하시려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프 상태에서 이중 화살표 하단의 단위값을 마이크로 아인슈타인과 마이크로와트를 선택하면 그 단위에 맞게 그래프의 모양과 수치가 변경됩니다. 저장된 자료의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엑셀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스펙트럼과 스펙트럼 스코프는 로우 데이터를 보내는 것으로 엑셀에서 새로운 그래프를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박스 마지막의 컴퓨티드 데이터를 클릭하면 스코프나 이레디언스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레디언스는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후 하단의 엑스포트를 선택하면 CVS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것을 엑셀 프로그램 실행 후 메인 메뉴에서 데이터, 텍스트를 선택 후 저장된 파일을 읽어옵니다. 그 후 엑셀에서 제공되는 마법사 3단계는 다음, 마침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파일의 시작 지점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스코프는 표시되는 정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레디언스에서는 400에서 700나노미터 범위의 파, 와트 값과 럭스 값이 표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엑스포트에서 스펙트럼 이레디언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마이크로 아인슈타인과 마이크로 와트를 선택한 박스가 표시됩니다. 두 가지 단위가 모두 필요하면 모두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후 엑스포트를 선택하여 내보내시고 엑셀에서 같은 방법으로 읽어옵니다. 엑셀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수치는 센서가 측정한 전체 구간 315에서 880나노미터의 범위에서 약 3나노미터 간격으로 수치가 표시됩니다. 이 자료를 편집하면 구간별 수치를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치가 지수화되어서 표시되므로 지수화된 부분만 셀 서식에서 일반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일반 수치화 됩니다. 이 수치는 소수점 아래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모든 셀을 소수점 아래 4자리로 축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수치는 표시된 파장의 지점 수치입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광도를 알고 싶을 때는 그 범위를 합계한 후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적분 계수를 곱하면 그 범위의 광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적분 계수는 반도체 센서 소자의 특성상 구간별 감도가 다르므로 100나노미터 단위로 제공되니 구간별로 다르게 계산하여 합계하여 사용하십시오. 단 가장 정확한 수치는 스마트폰 연결 후
라이트매터 화면에서 파장의 범위를 조절하여 측정하여 나오는 수치가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제공된 적분 계수를 곱한 수치는 센서의 특성상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적분 계수를 사용하시는 센서에 맞게 적분 계수를 조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